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이사진과 사장이 교체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편성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부의된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와 진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와 지수 하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를 나타냅니다. 국제적인 평가 기준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 접근법을 통합합니다. 역사적 접근법은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경로를 강조합니다. 사회학적 접근법은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과거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발전국가 시대의 정치 권력의 방송 개입 구조는 특정 경로를 형성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초기 제도 형성이 이후의 변화를 제약하는 경로 의존성의 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정치적 결정이 현재의 방송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규범과 정당성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핵심은 특정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공유되고 내재화되었는지입니다. 방송 독립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았는지 평가합니다. 시민, 언론인, 정치인 모두가 방송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방송 독립이 공유된 규범이라면 관련 제도는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규범의 공유 정도가 제도의 성공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전략적 선택과 인센티브에 중점을 둡니다. 이 이론은 현 제도가 정치 권력의 개입에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지 분석합니다. 또는 제도의 독립성 유지가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분석합니다. 이 분석은 제도 설계 및 개혁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분석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의 방송 독립 과정을 비교합니다. 제도 변동의 공통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이 모델은 경로 의존성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임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각 국가의 방송 독립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라크 전쟁 보도 파문은 BBC와 정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주요 사건입니다. 하튼 보고서는 이 파문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정부의 보도 개입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독립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BC와 정부 간의 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악화되었습니다. 1968년 5월 혁명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회적 저항운동입니다. 이 혁명은 국가 검열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직할방송 ORTF 체제에 대한 반발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ORTF는 당시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방송 시스템이었습니다. 혁명은 이러한 통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사회와 방송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나치 선전 방송 경험에 대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헌법 제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국가 독점 방송 반대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캐나다는 미국 방송 콘텐츠의 대량 유입으로 문화적 종속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문화 주권 보호를 명분으로 방송 정책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이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미국에서는 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이 상업 방송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상업 방송이 공론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업 방송이 소수자를 배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민권 운동은 방송에서의 인종 차별적 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전 운동은 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상업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발전국가 모델의 유산은 방송 영역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방송은 국가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송 독립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국가의 관리 및 지도가 방송 독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방송 독립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공영방송 노조의 투쟁 등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권 간 힘겨루기나 정파적 공방으로 소모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 독립의 임계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방통위원 임명 구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가 이사와 위원을 추천, 임명합니다. 정권 교체에 심하다 지배구조의 정치적 재편이 발생합니다. 이는 제도 형식과 실제 운용 간의 괴리를 심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규제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 부족은 주요 문제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부 산하에 있어 정부와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주로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의 형식성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시민 참여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를 이끄는 주체들은 정치, 경제, 권력 구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등이 준자율적 행위자로서 한계를 가집니다. 이들은 제도 변화를 추진하지만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순적 위치에 놓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가 부분적으로 기존 질서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용의 실제와 형식, 간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실질적인 독립기관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현재 대통령 중심의 위원, 추천 및 임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분산추천제로 전환을 고려합니다. 분산추천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재정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재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국회에 권고됩니다. 이는 재원구조의 정치적 중립화를 목표로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단기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 민주주의 지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장악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와 인식 확산은 민주적인 방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미디어 독립과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언론인, 학생,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사회 집단 참여를 확대합니다. 노동, 시민사회, 학계, 지역, 젠더,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각 사회 집단은 일정 비율로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다원적 대표 구조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사 임기보장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률 또는 준헌법적 수준으로
임기 보장을 강화합니다. 정치권의 인사 압박을 방지합니다. 정치권의 예산 압박을 차단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권의 방송 개입이 반복될 때 정치적 비용이 누적되도록 설계합니다. 제도 설계를 통해 방송 개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여론 형성을 통해 방송 개입에 부정적 영향을 부각합니다. 관행 개선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정치적 비용 누적을 통해 방송 개입을 억제하는 장기 전략입니다.